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금 정책 방향, 그중에서도 주식 시장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개정이 아니라 개편이라고 이름 붙인 만큼 뭔가 큰 변화가 예고되는 것 같은데 과연 당신의 투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크게 보면 이전 정부의 감세를 일부 되돌리는, 뭐랄까, 감세 원복 움직임이 하나 있고요. 아, 원복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AI나 반도체 같은 성장 동력을 지원하려는 세제 혜택,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특히 증시와 관련된 정책들인데요. 이게 좀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랑 또 반대로 활성화를 위한 조치랑 막 섞여 있어서 벌써부터 논란이 좀 뜨겁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그 찬물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증권 거래세 인상 가능성 이거죠. 네. 원래 금융투자 소득세 그 금투세 도입하면서 거래세를 거의 없애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코스피는 0%, 코스닥은 0.15%까지 낮추기로 했었죠. 네, 꽤 많이 낮아졌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금투세 도입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정부가 그럼 낮췄던 거래세라도 다시 원상복구하자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서 다시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코스닥 거래세가 현재 0.15%인데 이걸 3년 전 수준인 뭐 0.18%나 0.2%까지 다시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왜 찬물이냐면 아시다시피 거래세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냥 거래만 하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이익이랑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고 거래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거죠. 아, 수익도 못 냈는데 세금부터 더 내라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찬물로는 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이것도 거론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한 종목에 50억 원 이상 가져야 대주주로 보는데 이걸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준 금액을 낮춘다는 건 결국 과세 대상을 늘리겠다는 의미거든요. 네. 특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연말, 그러니까 12월 28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요. 아, 연말 기준. 네. 그래서 1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막 대거 팔아치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12월 쇼크 같은 게 또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우려가 있죠.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10억에서 50억 사이 투자하는 큰 손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는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렇게 좀 찬물을 연달아 끼얹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그래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요? 네, 그게 이제 뜨거운 물 역할로 제시된 카드죠. 이게 왜 필요했냐면 그동안 고액 자산가들은 배당받으면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종합소득세율이 엄청 높잖아요. 최고 49.5%까지. 네, 거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배당을 꺼리고 이게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배당 소득만 따로 떼서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아, 따로 떼서요? 네. 예상되는 세율은 최고 35%에 지방세 더하면 약 38.5% 정도. 그럼 기존 49.5%보다는 낮아지네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세율이 낮아지니까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요인이 생기고 그럼 뭐 소액주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과연 이 정도 세율이나 폭, 한 10%포인트 정도인데 이게 수십 년간 굳어진 대주주들의 그 배당 성향을 바꿀 만큼 강력한 뜨거운 물이 될 수 있을까? 그러게요. 뜨거운 물이라고 하기엔 좀 미지근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군요. 네. 약간 그런 분위기죠. 게다가 사실 실질적인 혜택은 결국 거액의 배당을 받는 소수 대주주나 뭐 재벌 총수 일가에게 집중될 텐데 이거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도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정확합니다. 시장의 반응도 딱 그래요. 거래세 인상이나 대주주 기준 강화 같은 찬물은 당장 피부에 와닿는 부담인데 배당 활성화라는 뜨거운 물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하고 온도도 좀 미지근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증시 부양보다는 오히려 위축시키는 방향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뭐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대주주 기준 강화는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아니다,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 원복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배당 분리과세도 효과를 기대하는 쪽이랑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쪽이 공존하고요. 결국 어떤 가치를 우선하느냐의 문제겠네요. 네, 이런 정책들은 사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목표, 예를 들어 증시 활성화냐 아니면 조세 형평성이냐 이걸 우선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 개편안 초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가서 논의될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다듬어질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섰습니다. 증시 활성화와 조세 형평성 사이에서 좀 줄타기를 하는 모습인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흔히 경제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벌칙보다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바람보다는 햇볕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그 이솝 우화처럼요? 네, 맞아요. 나그네 옷을 벗긴 건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었던 것처럼요. 이번 세제 개편안의 여러 조치들이 과연 시장 참여자들에게 따뜻한 햇볕으로 느껴질지 아니면 좀 차가운 바람으로 느껴질지 이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인센티브는 종종 특정 계층의 혜택이 쏠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게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자,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자본시장에 더 필요한 것은 따뜻한 햇볕일까요? 아니면 좀 더 엄격한 바람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